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주가가 지금 1년 반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벌써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자, 아직 바닥을 좀처럼 다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조만간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자,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보유자분들 많이 힘든 구간이긴 합니다만 이제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이 가능하겠는지, 그리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대다수인 만큼 이제 평단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물타기 전략부터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들어가기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스탠스의 변화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뚜렷한 스탠스를 잡고 있진 않아요. 계속 사고팔고를 좀 반복을 해주면서 간을 보는 모습이고, 기관은 조금 그나마 좀 뚜렷한 모습이죠. 매수세에서 최근에 매도세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하락세는 확실히 좀 기관이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9%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해서도 뭐 나쁜 수치는 아니었는데 더 내려오고 있는 점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64조, 57조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76, 84조까지, 그리고 작년에 다시 눌렸다가 자, 올해까지 눌림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등은 다시 내년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좀 들쭉날쭉합니다. 자, 21년도 최고치 이후에 눌렸고 올해까지 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영업이익은 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내년에 드디어 매출과 마찬가지로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기순이익도 자, 일단은 뭐 비슷한 흐름인데 올해부터 반등이 시작이 되긴 합니다. 당기순이익은. 그래서 내년, 후년 계속 조금씩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3분기에는 1조 1000에서 7000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자, 3000에서 7000 드디어 올라가는 구간이죠. 자, 그리고 5000에서 8000, 7천에서 9천, 마찬가지로 뭐 4분기, 1분기, 2분기도 꾸준하게 전년 대비해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일단 상승세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3분기는 좀 아쉬운 게 엽기저효과 때문에 그래도 좀 눌리는 모습은 좀 아쉽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에서 유지, 그리고 최근에 조금 올라와서 70대, 굉장히 양호한 수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자, ROE 보겠습니다. 4, 3, 14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눌리면서 6, 3, 3 최근에 부진. 자, 그리고 내년 후년에도 조금씩 올라는 주지만 여전히 3에서 4 머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수익성은 당분간은 좀 기대해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EP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작년에 좀 크게 눌렸다가 올해부터 개선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지만 뭐 큰 수치적인 어떤 상승은 아직은 조금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굉장히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배당금 전년과 비슷한 수준 1167원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3.72%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온 만큼 그래도 배당 수익률, 자, 배당 메리트는 좀 커진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2.54배, PBR은 0.4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실적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가는 내림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좀 싼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이제 동사의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한 이 일관 제철소 건설 계획을 발표한 점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는 철강 수요 시장이 가장 뚜렷한 지역으로 세계 2위의 철강 생산국임에도 작년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상태고요. 철강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리튬 가격의 지속된 하락, 그리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IRA 인센티브 불확실성 등은 아쉬운 상황이고요. 이제 4분기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24.4% 감소한 5,62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또 계속 하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재무제표 예상치에는 지금 컨센서스가 7천억대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또 다시 한번 좀 전망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둘 다 예상치긴 합니다만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본사 부문 실적은 판매량 증가로 개선이 되겠지만 포스코 인터라든지 뭐 배터리 관련 자회사 실적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좀 커졌고요. 내년도 철강 2차 전지 사업부 업황에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내년에도 물론 개선은 되겠지만 실적 모멘텀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강 사업 부문은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및 중국 업황 침체가 지속이 되면서 전년 대비 소폭 개선에 그칠 전망이고요.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문 역시 소재 가격 약세 및 전방 산업 둔화에 따른 낮은 가동률 등으로 적자 기조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 있는 좀 실적 개선은 2026년에야 그 이후에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라서 시간이 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지금은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제 중국 쪽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건수가 증가하면 중국의 철강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 25건의 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미국향 수출 감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제 향후 중앙정부가 관련해서 조사 및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 중국 철강 수출은 올해를 고점으로 25년과 26년 각각 13.6%, 10%대 이렇게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잃을 건 없는 자리인 건 맞아요. 지금 다시 한번 또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왔고, 물론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는 건 맞지만, 잃을 건 없는 자리지만, 일단 반대를 왜 드리냐? 앞으로 우리가 좀 기간 대비 수익성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개선은 되겠죠. 근데 기간 대비 우리가 좀 수익을 내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래서 기간 대비 수익성이 좀 아쉽다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무조건 이 종목 좀 사고 싶다,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뭐 잃을 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측면에서는 좀 모멘텀이 많이 부족하고 이제 실적 개선까지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일단 43만 원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43만 원 일단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열려 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장기로 가져가셔야 돼요. 보유하시는 분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본전 근처에 있거나 손실이 뭐 크지 않다면 제가 봤을 때 종목 교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이제 손실이 좀 큰 분들은 사실 지금 나오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해 나가시되 장기로 봐야 된다. 특히나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이제 물타기가 중요하겠습니다. 평단 관리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 자, 라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만 원 라인 드릴게요. 자,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먼저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이 있죠. 너무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은 일단 목표를 급하게 잡지 말고 43만 원 목표 주가 밑으로만 좀 빼자. 어디까지? 최대한 가능한 구간까지 43만 원 밑으로 좀 안착시키고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중반부 한 40만 원,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여기서 몰리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최대한 32만 원 밑으로 빼는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만 원 밑으로 맞춰 주시고 장기로 보유하는 전략 이유하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32만 원 밑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 최근에 들어가셨거나 어쨌든 32만 원 밑에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만 하세요. 여기서는 물 타봐야 어차피 평단도 안 내려오고 여러분들 비중만 커지기 때문에 비효율 구간입니다. 그래서 32만 원 밑에서는 보유만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